자,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.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종목은 또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. 교보증권의 윤여민 FP 자리하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그럼 연결고리를 볼 주제 체크해 보겠습니다. 공개합니다. 네, 오라클입니다. 난 나의 길을 가련다. 10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라는 건데요. 뭐 시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온 오라클이기도 합니다. 네. 좀 자세히 좀 보죠. 일단은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12월을 작년 12월을 고점으로 해서 많이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네. 확실히 이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반등의 모멘텀을 이번 주에 좀 마련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는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. 사실은 이제 CPI 발표 이후에 사실은 좀 많이 힘들었던 좀 조정을 좀 겪었던 좀 시장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상당히 좀 돋보였던 게 이제 오라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. 사실은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나왔죠. 이제 약간 회계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네. 그 4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 네네. 일단은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좀 많이 상회를 했어요. 예. 그래서 환율 영향 제외하고 한 10% 정도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고 특히 이제 클라우드 매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2% 이상 증가를 하면서 29억 달러를 좀 찍었는데 네. 확실히 이제 미국 주식을 좀 보는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보게 되면 네.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데 그 돈을 갖고 뭘 하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우리하고는 좀 약간 다른 다르죠. 관점이네요. 예. 예. 그래서 일단은 배당에 대한 부분들, 그렇죠. 뭐 자사주에 대한 부분들, 오늘 M&A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좀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네네. 일단 이 회사가 뭐 실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4분기 실적 보게 되면 10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좀 기록을 하면서 네. 사실 클라우드가 좀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확실히 이제 뭐 엔데믹으로 한다 하더라도 확실히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클라우드 쪽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어떤 기업들의 어떤 좀 매출에 대한 좀 그런 게 수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. 특히 이제 뭐 4분기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5억에서 29억 달러 정도까지 지금 어쨌든 좀 매출이 나오면서 확실히 전체 매출의 20% 이상을 좀 차지하는 좀 클라우드가 효자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. 특히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이 약간 초고속 성장 단계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좀 경영진들은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네. 올해도 좀 추가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. 추가적인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지금 데이터 센터 이제 우리나라 또 이제 D램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는데 데이터 센터를 한 6개 정도 더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군요. 미국 전역에 44개 지역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를 더 확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연결에 대한 지연이 네. 업기를 좀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동사가 작년 4분기에 이제 의료정보 업체죠. 써너 인수를 좀 마무리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또 클라우드하고는 다른 얘기죠. 네, 그죠. 의료 업계 쪽으로 해서 이제 상당히 유명한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이로 인해서 부채가 이제 158억 달러 증가했습니다. 아, 왜냐면 M&A 인수했으니까. 인수했으니까 네. 일회성 비용이 좀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써너를 인수해서 인수 효과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는 예상을 알죠. 하겠지만 야, 그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? 약간 이런 우려를 잔인하네요. 하죠. 예. 네, 근데 주주 입장에서. 오라클 같은 경우는 전분기에 6억 달러 수준의 자사주 매입을 지속을 했고 네. 그다음에 이번 분기의 배당도 주당 0.32달러를 발표를 하면서 우려를 좀 불식을 시켰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사실 2012년 이내 배당을 좀 꾸준히 하고 있고 네. 그 배당 금액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. 저 긍정적이네요. 네, 그래서 확실히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을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라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네. 주가도 오르고 네. 배당도 오르고 그냥 선순환입니다. 네, 그런 좀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. 확실히 좀 매력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. 네, 사실은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220조 정도 되거든요. 220조요? 네. 굉장히 큰 편에 속하는 거네요. 그러니까 220조 정도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상당히 큰 회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. 그렇죠. 네. 근데 실적 발표하고 10% 이상 상승을 했단 말이죠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기업, 사실 엉덩이가 상당히 무거운 기업인데 그런데도 두 자릿대 왜 상승을. 이렇게 좀 열광을 했느냐라고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. 돈 사실은 잘 버는 얘기죠. 예.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시장이
뭐 새로운 시장은 정확히 아니라고 좀 말씀드릴 수 그렇죠. 있을 것 경쟁이 같은데. 심하죠, 거기도. 네. 그 클라우드를 좀 성장시킬 만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캐시카우가 좀 여전히 좀 견고하다. 확실하게. 예, M&A를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캐시카우가 좀 견고하다는 부분들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밸류에이션이 싸다. 그러니까 나스닥이 지금 뭐 한 포워드 PR이 한 12배 정도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스닥이 20배 정도 되는데 많이 내려왔죠. 사실 30배가 넘어갔었는데 많이 증시가 떨어졌으니까. 네, 20배 정도 되는데 이 회사는 여전히 12배밖에 되지 않는다. 매력이 있네요. 네.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마련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, 네네. 배당,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매입, 여기다가 저평가 구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정고점을 도전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참 상승하는데 이유 있는 상승을 보여준 오라클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국내에서도 이렇게 좋은 것들이 다 몰려 있는 그런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지 오늘도 한번 연결을 해보겠는데요. 자, 오라클과 연결해 보는 기업 오늘은 이 종목입니다. 자, 오늘의 종목 더존 비지온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것도 좀 뭐 성장주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어떠한 좀 매력들이 있을까요? 일단은 우리나라 특히 이제 IT 서비스 쪽 이런 성장주들은 사실은 주가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많이 좋지 않은데 특히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전망이 어둡죠. 약간 불안하죠, 그런 부분들이. 네,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시장 전망치를 좀 하회하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좋네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이제 ERP 매출액이 좀 확실히 좀 줄어들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, 사실은 뭐 솔루션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수주가 된 프로젝트 매출 같은 경우는 인식이 되겠지만, 이연된 정부 지원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 매출 기여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네. 확실히 좀 꼭 한기를 나고 있다. 음. 보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. 일단은 회사 같은 경우는 하반기를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가 좀 있습니까? 네, 그러니까 하반기에 좀 실적에 대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스탠다드 ERP 플랫폼 버전이죠. 이 버전이 지금 신규 고객 유입이 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. 하반기부터 좀 예상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.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좀 외주를 줄이고 수익성 위주의 좀 사업을 좀 준비 중인 이제 익스텐디드 ERP 프로젝트가 좀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네. 말씀해 주시는 ERP라는 것은 이제 기업에서 쓰는 그런 회계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그렇죠. 거죠? 전사적인 이제 프로그램, 통계 프로그램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.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반기에 갈수록 좀 수익성이 올라오는 네. 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좀 이 회사가 좀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거 합니까? 매출 채권 이제 팩토링 네. 그다음에 이제 신한은행과 제휴를 해서 신규 BM 도입 등을 주면은 신사업을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사실 시장에 좀 익숙하지는 않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성과가 나고 그다음에 좀 가시화가 된다면 네. 또 다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.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저평가 구간인 건 맞습니다. 음.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과매도 구간으로 좀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정말 과매도 구간, 그러니까 PER이 이제 뭐 18배까지 좀 낮아진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보통 30배 정도를 좀 생각을 하는데 네. 18배까지 좀 낮아졌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좀 과매도 구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어떤 하반기에 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좀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안타깝게도 미국의 오라클처럼 네. 어떻게 보면 이제 반등의 시그널을 좀 100% 준 것은 아니다. 왜냐하면 아직까지 2분기 실적에 대한 좀 전망치가 좀 어둡기 때문에 그런 네. 측면에서 봤을 때 뭐 ERP 특히 이제 이런 클라우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쪽 우리나라는 좀 하반기 쪽을 좀 노려보자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좀 이제 관심 종목에 두고 하면 상반기에 어떤 흐름을 보이고 또 하반기에 좀 어떤 실적의 모멘텀이 가시화가 되는지를 좀 먼저 체크해 보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또 대표적인 성장주인 플랫폼 기업 오라클을 연결을 해서 국내에서는 더 좋은 비지도 오늘 연결을 해봤습니다. 아직 과매도 구간이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
자, 오늘 우리 교보증권 윤여민 FP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서 한 5년 가깝게 거의 네. 남아주셨습니다. 오늘 또 안타깝게도 마지막 방송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지금 시장 오늘 또 오를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 대한 뭐 선택에 대해서 약간 뭐 팁을 주신다면 하나 날려주시고 가시죠. 일단은 FOMC 결과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네. 시장에서 좀 환호를 했고 특히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최근에는 미국과 커플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. 지금 오전에 대한 어떤 수급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상 보지만 이제 미 선물도 같이 좀 봐야 될 것으로 아, 보이고 있고 선물까지. 최근에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. 외국인 수급이 좀 상당히 안 좋죠.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확실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. 사실 코스피 2,400에 대한 지지 여부가 좀 상당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. 저는 이제 FOMC 결과에 대해서 아마 어제는 환호했지만 오늘 또 곰곰이 앉아 생각해 보니까 과연? 이러면서 아. 이번 주 또 변동성이 더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? 본격적인 어떤 그런 효과가 다 반영되는 거는 이번 주. 네. 그러니까 다음 주에 대한 어떤 증시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기보다는 이번 주를 좀 변동성을 견디고 네. 다음 주에 대한 방향성을 좀 모색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동안 감사했고요.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교보증권 윤여민 FP였습니다.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까지 전망을 내다봤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.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.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